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제가 매일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를 외치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그러한 날이 올지 좀 아득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지쳐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희망회로 돌려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10월 중국 생산량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랑 내연기관 업체의 3분기 실적도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최근 3거래일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면서 좀 올랐었어요. 공화당은 역시 기업에 더 친화적인 정당이고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뜨려지면서 국채금리 하락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의 증시가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었었어요. 하지만 공화당의 압승이 최근에 이제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면서 오늘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선전이 돋보이면서 공화당의 압승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상원에서 50석만 확보하더라도 상원 의장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다수당 지위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51석의 상원 의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50석 이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선거가 이제 끝났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시선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 시간 10시 반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7.9에서 8%인데 이것보다 낮게 나온다면 심리적 안도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12월 달에 있을 기준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잘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상보다 높으면요 변동성은 확대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고 가자면 최근에 보여주었던 역 헤드 앤 숄더 패드의 어깨에 해당하는 1500선은 오늘 또 하락 이탈을 보여주었습니다. 1353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전저점이었던 1088포인트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500에서 1000포인트 사이는 제가 싼 가격대니까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시납으로 주식을 더욱더 모아갈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하락을 통해서 2020년은 2008년 이후 가장 안 좋은 해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S&P 500이 2% 넘게 빠졌죠. 올해 S&P 500 기준에 1% 이상 하락한 날짜는요 56일이나 되었습니다. 자, 2008년에 1% 이상 하락한 날짜는 75일 정도 되었는데요.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은 1% 이상의 하락일을 기록한 게 2022년으로 기록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22년은 가장 큰 하락 변동성을 보여준 그런 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 선거 이후에 1년 동안은 미국 증시가 평균적으로 15% 이상 상승할 때가 많았다고 하니까 내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맵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테슬라가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대비 2배 이상의 베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제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보고가 되었죠. 그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 매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하락률이 높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메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는 최근 총 직원 8만 7천 명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11,0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 이상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메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익성 악화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버스에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CEO 역시 아직까지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프라인보단 온라인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늘 CPI 지수 발표가 되겠는데 오늘 10시 반에 있습니다. 자, 8% 이하가 나오면 그래도 좀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8%를 초과하는 CPI 지수 발표가 나온다면 여전히 물가 인상률은 없구나 라는 의견에 따라서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12월 14일에 있을 FOMC 미팅에 픽스텝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7%대가 나오면은 12월 14일에 있을 FOMC 때 빅스텝 0.5%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날짜에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살펴보면요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랑 똑같은 빅스텝의 확률이 아직 56.8%로서 높은 상황이고요. 중간선거 결과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하원은 역시 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공화당은 이미 206석을 확보를 했고 민주당은 182석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아직 한 40여 석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공화당이 과반 의석에 좀 더 접근한 모습이고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상원은 좀 달라요. 50대 50만 돼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리스 부통령 상원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면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상원과 하원 권력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연말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12월 14일의 FOMC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뭐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양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12월 14일에 있을 금리 인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있을 물가지수 발표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빅스텝의 확률이 높을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높을 것이냐는 제가 매일 아침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테슬라가 좀 걱정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요. 177.59불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도 7.17%라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꽤 컸어요. 1억 2,600만 주가 오늘 거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추가적인 매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더욱더 그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면 2021년 3월 주가까지 지금 회귀한 상태예요. 거의 2년 전 주가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3월 때 2021년 3월 때 테슬라의 농계 BPS가 0.31불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 3분기 EPS는 1.05불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익이 3배 상승하는 동안 지금 주가는 제자리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한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 내역을 살펴보자면요. 최근 3거래일 11월 4일, 7일, 8일 동안 우리도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약 2천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근 1년간의 자사주 매도 시점을 살펴보면요. 자, 이 선은 주가인데요. 주가랑 관계없이 계속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작년은 스탁옵션 실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했다면 올해는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고가에 팔았다 라는 의문이 많이 있었지만 주가랑 상관없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을 가리지 않고 판다는 거죠. 즉 돈이 필요하면 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단기 매매꾼, 단기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쌀 때도 팔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는 다른 빅테크 기업 CEO들에 비해서 자사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5%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의 최근 보유 내역을 보면 14.73%의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역시 10% 이하의 아마존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 다른 빅테크 CEO들에 비해서 테슬라 주식에 더욱더 진심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오늘 테슬라가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177.5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포워드 PER이 31.67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낮은 PE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테슬라는 정말 넘사벽의 AI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 어제도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높은 PER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마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31배 수준이면 거의 이제 웬만한 빅테크 기업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아마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이 5배에서 한 15배 수준의 PER 지수를 보이고 있을 건데요. 테슬라가 높은 PER을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3분기 실적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3분기 판매 대수를 보면 아직 벤츠 BMW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260만 대를 팔았을 때 테슬라는 34만 대밖에 못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이익은 토요타보다 더 커요. 토요타가 테슬라보다 8배 더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순이익은 테슬라가 토요타보다도 2천억 원이나 더 많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토요타만큼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타의 한 분기 판매량을 보면 260만 대인데 여기다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년 판매량이 나오죠. 거의 1000만 대에 육박합니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1000만 대는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판매 대수가 한 8배 상승하는 테슬라가 되겠죠. 그러면 순이익을 여기다 곱하기 8을 하게 됩니다. 그럼 4, 8에 32, 32조 원까지 분기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테슬라고, 분기 순이익이 뭐 한 30조가 넘어서면 애플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당 영업이익을 보면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로 사랑받는 벤츠보다도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테슬라 영업이익의 10분의 1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향후 단기적 2, 3년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것은 역시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가상하의 10월달 판매량이 역대급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10월달 기가상하의 판매량은 72,000대를 기록을 했고, 매 분기 첫 달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많은 역대급의 첫 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10월달 판매가 이렇게 강력하면서 역시 모델 Y가 10월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SUV로 등극을 했어요. 자, 71,704대의 10월달 판매량 중에 54,500대 정도는 수출이고요. 17,200대가 로컬 중국 내수 판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이 로컬 판매 중에요, 14,390대가 테슬라 모델 Y였어요. 자, 이러면서 BMW 아닌 메르세드 벤츠를 다 제쳤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델 3 역시 17,200대에서 14,390대를 빼면 되죠. 중국에는 현재 모델 Y랑 모델 3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월달 모델 3 판매량은 2,809대로서 전년에 422대를 판매했었어요. 그래서 565%나 상승한 모델 3 판매량도 보여주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다른 브랜드까지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보시면 BMW X3, X5도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GLC도 있고 GLB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프리미엄 SUV 브랜드를 다 비교했을 때 역시 테슬라 모델 Y가 1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22년 4분기에는 기가상하가 최소한 22만 7천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가장 강력한 4분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10월달 생산량도 나왔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더욱더 강력한 4분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테슬라는 10월 24일에 중국산 모델 Y, 모델 3 가격을 4%에서 9%대까지 인하를 했죠. 여기에 더불어서 보험 인센티브 제도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US 달러 기준 1,100불 정도 추가 할인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바로 12월 달 이내, 올해 연말 이내에 인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딜리버리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충분히 전년 대비 50% 가까운 성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10월달 생산 대수, 판매 대수는 72,000대였지만 생산 대수가요 87,700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상황인데, 자, 어떻게든 이렇게 딜리버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했던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0월 생산 대수가 87,700대였다고 했죠.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한 분기, 4분기에 최저 생산 대수가 나오겠죠.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26만 3천대라는 상하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더불어져서 정말 이 숫자가 모두 판매에 이어진다면 상하이 딜리버리 숫자가 26만 3천대가 되거든요. 트로이 테슬라가 예상했던 기가 상하이 판매량은 22만 4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한 4만 대 정도 많은 숫자가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상하이 26만 3천대, 프리먼트는 여기 14만 6천대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트로이 테슬라가 예상했던 텍사스랑 베를린의 합한 양은 또 5만 4천대입니다. 자,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46만 3천대가 나오면서 트로이 테슬라가 예상했던 42만 5천대를 4만 대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43만 5천대로서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3만 대가 넘게 나온다면, 테슬라가 10월 달에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자, 그런 거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주가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1월 초순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자, 1월 초순에는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의 생산량과 판매량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테슬라 투자자들의 감정은 침체를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볼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상원을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하면서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법으로 제정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은 좀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말에 FS 베타 와이드 릴리즈가 된다면 더욱더 큰 소프트웨어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판 만큼 이미 약속을 했던 내년 1분기에 10빌리언에 달하는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괜찮을 수 있고요. 이러한 내년에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역시 바라봐야 될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 역시 내년에 판매를 앞두고 있죠. 모델 Y가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듯이 사이버 트럭이 또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뉴스를 간략히 또 전달해 드리자면, 화상회의 앱이죠. 줌에서 테슬라 차량에 화상회의 앱을 추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모델 Y에 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화상회의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이동하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컴퓨터 원 휠이죠. 핸드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애플의 주가가 뭐 100배 가까이 상승을 했듯이 테슬라도 그런 모습, 뭐 100배까지는 아니겠지만 2030년까지 6배에서 10배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순간이지만 다 같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